네, 오늘은 타인을 활용해서 이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자녀한테 자금을 이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걸 세법상 증여라고 하죠.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혹은 전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모자른 자금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. 완전히 주면 그게 증여가 되는 거죠. 5억을 증여해 줍니다. 그럼 증여세 얼마 내야 되죠? 증여세 9천만 원. 증여재산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이 9천만 원을 자녀가 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증여받았는데 9천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? 부모님들이 그 증여세를 대신 내줍니다. 9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. 자녀한테 증여세 내라고. 근데 이게 적발되면 그 본세, 증여세가 있겠죠? 3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겼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냐?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골라내기가 너무 쉬울 거고요. 특히 상속세 조사 때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. 어쨌든 5억을 증여하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5억을 빌려주는 거죠. 물론 5억을 증여하고 5억을 빌려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5억을 자녀한테 빌려줍니다. 왜냐? 이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거든요. 5억을 빌려줬죠? 그럼 자녀는 세법상 이자를 부모님께 납부해야 됩니다. 이자 얼마죠? 190만 원. 한 달입니다. 5억을 빌려주고 한 달에 190만 원을 자녀한테 받으면 이건 거의 사채죠.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이자를 줄이냐? 상징세법상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4.6%가 맞습니다. 근데 일정 금액은 봐준다는 거죠. 이렇게 일정 부분 봐준다는 그 기준 금액이 1,0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상징세법상 적정한 이자율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 이자율과 차액이 1,000만 원이 안 된다. 그러면 그 자체를 증여로 보진 않겠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상징세법이 정답은 아니거든요. 이렇게 기준금액 1,000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죠. 거기서 어떤 예를 들었냐? 자녀가 만약에 2억 1,700을 빌립니다. 근데 이자를 안 드려요. 빌렸다는 전제 하에서 이자를 안 드려도 이건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. 상징세법상 기준이자율은 4.6%가 맞지만 그에 따른 이자 금액이 1,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여는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차이가 1,000만 원이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5억을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. 2억 1,700은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요. 나머지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자 한 푼도 안 받아도 되죠. 매월. 근데 증여세를 4,600만 원 내야 됩니다.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. 엄청 증여세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. 거의 5천만 원 되는 돈을 납부하려고 하면 막상 계좌이체가 잘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궁리를 조금 더 한 거예요. 아까 그 조문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없을까? 라고 해서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. 부모님이 자식에게 2.17억 원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에게 2.17억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는 만큼 자녀한테도 빌려주고 자녀의 배우자한테도 빌려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이게 관련된 조문입니다. 이 조문을 잘 보면요. 누가 증여를 받은 거죠?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입니다. 하나는 자녀가 받은 거고요. 나머지 하나는 자녀의 배우자가 받은 겁니다.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각각의 기준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분명히. 이 말은 각각 받아도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2억 1,700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이상은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제가 이번 달에 책을 새롭게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게 뭐냐? 5억 원을 빌립니다. 부모님께.
기준 금액이 4.6%죠. 상징세법상. 근데 1,000만 원은 봐주잖아요.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우리가 이자를 낮출 수 있냐?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승인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일단 원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이 이자 계산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5억을 넣으면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금액과 가능한 범위, 상징세법상 가능한 범위죠. 가능 이자율이 같이 줘야 되고요. 1 이자율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? 지금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2억 천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2억 천을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죠.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 명의자가 상당히 중요하죠.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 문제가 없을까? 라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이 로직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. 실제로 전문가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자금을 빌려주고 자녀의 배우자한테 자금을 빌려줬어요.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한다면 각각의 자금 출처가 있는 거죠. 이 배우자의 자금 출처는 시어머니, 시아버지인 거예요.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취득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.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부 사례에 대해서 많이 다룬 책입니다.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부모님이 자녀한테 줬죠.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한테 자금을 빌려줬습니다. 이러면 각각의 자금 출처를 활용해야 돼요. 이 자금을 만약에 자녀의 배우자가 받아서 부부끼리는 6억까지 괜찮으니까 자금을 이렇게 이전한다. 이거는 이 부모님께 받은 자금, 이거 자금 있잖아요. 이거를 공증받아도 문제가 됩니다. 실제로 과세가 된 경우가 최근에 많아요. 이 6억 원을 어설프게 활용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어떻게 됐죠? 이렇게 왔습니다.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?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.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이렇게 이전된 걸 본다는 거죠. 이 금액이 6억이라면 이거 증여세 폭탄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. 실제로 이 6억, 10억까지 과세된 사례가 있어요. 왜냐하면 10억을 받아도 유리하거든요. 조금 증여세 내더라도 그게 유리하니까 10억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. 이거 과세된 사례가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가끔 제 제목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례를 보면 사위랑 며느리 얘기죠.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. 근데 사위랑 며느리는 세법상 타인은 아닙니다. 분명히 세법상 특수관계자죠. 그런데 왜 타인이냐? 제목에 제가 타인이라고 했죠. 갑자기 영화 완벽한 타인의 이 타인이 생각나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설정해봤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